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고지 작성법과 교정구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내용이긴 하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논술 문제에서 우리가 논술 답안을 쓸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나중에 교정구호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내용들 딱 핵심만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 좀 이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원고지 작성법은 우리 그 맞춤법이라든지 뭐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스토리를 말하자면 긴데, 옛날 출판을 위해서 이제 하던 방식이다 보니 사실은 이게 규정된 원칙도 없고 일종의 관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별로다 혹은 여러분들이 배운 뭐 논술학원이든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학교 과정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딱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 대학은 이렇게 쓰고 저 대학은 저렇게 쓰는데 내가 이걸 틀렸다고 해서 뭐 탈락시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엄격하게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지만 않다 정도, 그리고 의미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지켜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감점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는 학생들이 감점이 더 많아요. 원고지 사용법보다는. 그렇지만 기본은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오늘 내용 잘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아무렇게나 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꼭 원고지에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 중에 요즘에 이제 글쓰기 자체를 안 하다 보니 혹은 쓰더라도 타이프를 쳐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고지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봐야 될 시험은 원고지에다 글을 쓰는 시험입니다. 반드시 실전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도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컴퓨터 글쓰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시험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컴퓨터에다 글쓰기를 하는 거와 원고지에 글 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교수님들이 굳이 원고지에다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 쓰기는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도 하고 뭐 구조가 마음에 안 들면 뒤바꾸기도 하고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좋은 결과물을 내는 데는 좋지만 논술 시험에서 원고지에다 쓰라는 이유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개요를 정확하게 짜고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해야지, 즉 말하자면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지라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도 글쓰기 능력이고 평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고지에다 글쓰기하고 그런 걸 해야 내가 어떤 부분은 분량을 어느 정도 쓰고 어느 부분의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까지가 다 연습이 되겠죠. 그리고 글씨체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줄글로 쓰다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거나 너무 글씨가 붓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독성이 떨어지죠. 원고지에 쓰면은 확실히 한 칸에 한 글자만 쓰기 때문에 또박또박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지 쓰기를 하면서 글씨체도 너무 악필이거나 이런 학생들은 글씨체도 좀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한 칸에 꽉꽉 채워서 쓰세요. 너무 작게 쓰지 말고. 자,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논술 시험 보는 대학이 다 원고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세계대학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울여대는 원고지가 아니고 그냥 빈 줄로 되어 있는 종이를 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성대 시험지예요. 성대 답안지. 그래서 내가 몇 자를 썼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성대나 이대나 이런 학교들은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문제. 뭐 나중에 우리 대학별 강의를 들으면 다 알겠지만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뭐 1번 문제 1000자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수가 나오는데 그건 뭐 파이널 강의에서 내가 설명했으니까 잘 듣고 하면 돼요. 그래서 성대나 이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답안지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원고지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 지금 써놓은 학교들은 내가 공개자료실에다가 이 선생님 페이지에 공개자료실에 요 파일들은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대학별로 A4 사이즈 대학이 있고요. B4 사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 수능 시험지처럼 A3 사이즈도 있어요. 종류가 다양한데 거기 보면은 대충 사이즈는 알 거예요. 여기 있는 학교들, 내가 올려놓은 학교들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대학에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원고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찾지 마세요. 게시판에 어느 대학 거 올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데 저도 못 찾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일단 이 대학 것들 거 참고하면 되고 나머지 자료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들은 기본적인 패턴의 원고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들은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 이 사이즈가 A4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또 2장이 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안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외대 같은 경우는요, 이건 A3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사이즈인데
요렇게 문제가 이제 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의 앞뒷면 요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가 됩니다. 대부분 대학이 요 외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원고지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원고지에 보면 글자 수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외대 같은 경우 1번 문제가 400자 문제예요. 그리고 보통 400자 내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44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지는 440까지밖에 없어요. 여기 400자에 표시가 돼 있고 440까지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글을 적어 넘어서 쓰게 된다면 쓸 칸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글을 쓰죠? 그거 채점하지 않습니다. 감점돼요. 반드시 이 정해진 이 틀 안에다가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위에 친절하게 이제 한 줄에 35자다 뭐 이런 조건들도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지금 말고 파이널 연습할 때, 대학별 파이널 할 때는 각 대학 답안지에 연습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부분 대학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원고지 작성법은 뭐 기본 강의 앞부분에서도 내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모든 글은 시작할 때 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첫 칸은 띄고 시작합니다. 첫 칸 띄고 시작하고 이 첫 칸을 띄는 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를 쓸 때는 괄호도 한 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할 때는 이렇게 가로 한 칸씩 해서 세 칸에 쓰고 쉼표 다음에 띄지 않아요.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다음 칸 안 띱니다. 바로 이어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면요. 요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가를 이렇게 쓰면은 세 칸이나 차지하잖아. 그래서 글자 수가 빡빡한 문제에서는 이게 이것 때문에 글자 수를 너무 많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글자 수를 잘 못 채우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게 소중한 두 칸이라도 더 채워야겠지만 써야 될 내용이 많고 또 시간도 바쁘고 그러면 이렇게 한 칸에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쓰세요. 대신에 하나의 답안지라면 일관성 있게 통일만 하세요. 이렇게 썼다면 계속 이렇게 쓰고 한 칸에 하나 썼으면 한 칸에 하나만 쓰고 알겠죠? 자, 그리고 문장이 가다가 원고지 끝부분 보세요. 요거 많이들 틀리는데 반면하고 쉼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고지 밖에면 아까 우리 봐서 알겠지만은 이 시험지 밖에면에는 아무 표시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 줄 위에 답안 작성 시 무효 처리된다, 아래 무효 처리된다, 이거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영역 이외엔 쓰면 안 돼요. 논술 시험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래서 쉼표를 밖에다 찍어도 안 되고 쉼표가 맨 첫 번째 칸에다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쉼표는 마지막 칸에 글씨와 같이 쓰세요. 마침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칸에 같이 씁니다. 자, 쉼표, 마침표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물음표하고 느낌표는 한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운표 이렇게 써요. 파칸 하고 한 칸 띄고 시공 연속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를 이런 식으로 다운표도 한 칸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다 하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단락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치는 것처럼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죠. 그리고 한 칸이 비는 거예요. 이거는 단락을 나누는 경우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하고 상관없이 첫 번째 칸은 무조건 채웠어야 돼요. 단락이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한 칸을 비웠지만 여기 보세요. 유형으로 구분한 하면 유형으로 띄고 구분한이잖아. 그럼 여기 띄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가끔 여기다 V 표시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출판을 할 때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활자로 이렇게 넣고 하던 시절에는 이걸 보고 띄어쓰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출판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다 표시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이 V자 표시하지 마세요. V자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유형으로 구분한 이렇게 쓰세요. 여기 앞 칸은 띄지 말고 붙여 쓰라 그랬죠? 앞에 칸은 무조건 붙여 쓰는 거야.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뭐 이런 것들 영어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 가로들 있죠. 요런 가로들. 뭐 이렇게 대가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한 칸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시문 가는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썼잖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한꺼번에 한 칸에 썼지만 요거는 분명히 한 칸을 다 차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 열고 도표 2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한 칸으로 완벽하게 한 칸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다운표나 느낌표, 물음표를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요. 논술 문제 답안을 쓸 때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뭐 문학 작품도 아니고 느낌표를 왜 써요? 뭐 이건 뭐다라고 주장한다. 뭐 이렇게 느낌표 쓰는 것도 웃기고 느낌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슨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인용하는 경우라면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학생들 중에 문제에서 다음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글에다 그렇게 써요. 다음을 비판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하는데 아니 교수님이 물어봤는데 니네가 왜 또 질문을 하니? 그렇게 반문 형식으로 글 쓰지 마세요. 그래서 물음표도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 모두 한 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앉는다 이렇게 한 칸 하고 띄죠. 여기는 한 칸 띄는 거예요. 띄는 거 잘 보세요. 아까 마침표하고 쉼표 다음엔 안 띄었는데 여기는 띱니다. 물음표 다음도 한 칸 띄는 거예요. 여기 띄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따옴표 같은 것도 한 칸을 쓰는데 따옴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끝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써야 할까 하고 물음표도 한 칸, 따옴표도 한 칸, 각각 한 칸을 차지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느낌표 한 칸, 따옴표 한 칸, 이렇게 각각 한 칸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표나 쉼표가 오는 경우는 달라요. 마침표나 쉼표는 반 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마침표나 쉼표는 따옴표와 한 칸 안에 함께 쓰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칸 안에. 자, 이거 구분하세요. 느낌표, 물음표는 한 칸, 마침표, 쉼표는 반 칸으로 치기 때문에 따옴표랑 같이 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문이나 숫자, 뭐 요거는 뭐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 몇 개만 설명할게요. 숫자는 한 칸에 한 개, 한 칸에 두 개. 그래서 하나만, 뭐 3인분이다 그러면 하나만 쓰면 되는 건데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이 앞에 칸부터 채우는 거예요. 앞에 칸부터 채워서 이렇게 100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가 있죠. 뭐 2만 원이다 할 때 이 콤마도 숫자하고 같기 때문에 반 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만 원 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대문자는 한 칸에 한 개,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개, 대문자, 소문자 쓸 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문자는 한 칸에 한 개니까 소문자 두 개 쓰고. 자, 그리고 단위의 경우에는 단위 한 개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10m 하면 이렇게 한 칸을 쓰는 건데 예를 들면 100m를 쓴다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소문자도 반 칸이고 숫자도 반 칸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따로 씁니다. 숫자 다 쓰고 단위는 따로 빼주는 거예요. 콤마도 마찬가지예요. 42.19km. 킬로미터도 단위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쓰고. 근데 뭐 시속 60km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칸씩 다 차지하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칸이 좁기도 그렇고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따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킬로그램 이렇게 쓰고 100kg도 아까 마찬가지로 100m처럼 단위를 띠로 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뭐 구별을 할 수 있을 텐데 퍼센트 당연히 한 칸을 차지하는데 퍼센트 포인트도 한 단위이기 때문에 한 칸 안에 씁니다. 이걸 만약에 퍼센트 포인트를 두 칸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무슨 감점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원칙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단위니까 한 단위니까 한 덩어리에 쓰세요. 마이너스나 플러스도 한 칸에 쓰는 거고 5.5% 한다 그럼 퍼센트는 단위니까 역시 5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어서 독립된 칸에 써주라는 얘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교정부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샤프 쓰기, 연필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몇몇 대학들은 볼펜 쓰기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별로 종류가 많은데 볼펜 쓰기만 하고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를 쓰지 못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건데 어찌됐든 볼펜을 쓰든 연필로 쓰든 만약에 나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근데 지우고 쓰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교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맞게만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또 아까 원고지를 보면 알겠지만 칸이 굉장히 빡빡해요. 대학에서 제시하는 원고지가.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남발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쓸 때 잘 쓰되 어쩔 수 없는 경우 바꾸란 얘기예요. 자, 바꾸는 방법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띄어쓰기 표시죠. 참고로 교정부호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해줬고 실제 선생님들이 첨삭해 줄 때도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다른 색깔 펜으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정색이나 한 가지 색깔로 써야 되고 검정색으로 쓰되 교정부호도 같은 펜으로 해야 돼요. 괜히 색깔 바꿔서 하지 마세요. 자, 몹시 띄고 추웠다. V자를 해서 중간에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고침표가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극장, 아니 학교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 이래서 위에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더 길게 하면 이만큼 하면 돼요. 사람들은 학교에서 뭐 잠을 잔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늘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문자를 바꾸는 거고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지우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 말을 빼버리겠다 그러면 이 표시를 씁니다. 지운표. 몹시를 지우든 어제는 날씨도 지우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지울 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두 줄 긋기. 바꿀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붙일 때는 요 표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빈칸에 이건 바꾼 표시는 요거고 중간에 말을 넣을 때는 요 표시예요. 이 표시가 다른 거 알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중간에 말 넣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장을 좀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길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 다 써도 됩니다. 이걸 뭐 칸이 굉장히 빡빡할 텐데
조그맣게 깨알같이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뭐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꼭 고쳐야 되는 경우라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럼 가독성 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예 뺄 경우에는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뺀표는 한 글자의 경우는 보통 요걸 많이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하는 건 한 글자인 경우 많이 쓰는데 뭐 두 글자 정도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정해진 규칙은 없어서. 어쨌든 요 중에 하나라도 요렇게 빼든 아니면 이렇게 지우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꿀 때는 요렇게 물결 표시로 바꾸고요. 특히 요거 많이 쓸 텐데 단락 나누기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단락 나누기를 못했다 그러면 줄바꿈표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엔터 친다는 뜻이야. 워드에서 엔터 치듯이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서 글을 쓴다는 얘기죠. 이걸 엔터를 쳐서 내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락을 안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쭉 그어가지고 일로 붙여라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딱 글씨가 시작하는 칸, 요 칸으로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여기는 띄는 거고. 됐죠? 자, 삭제할 땐 요 모양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표가 빠졌는데 들여쓰기를 하거나 내어쓰기를 빼먹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요즘은 하는데 요 첫 칸을 띄어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안 띄었다. 단락 나누기인데 안 띄었다 그러면 요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요 칸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요 라인까지 뒤로 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표시도 하나 알아두면은 가끔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교정부에서는 사실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는 삭제하는 거, 두 줄 그어서 지우는 거하고 중간에 추가하는 거, 요 정도만 알아도 웬만하면은 교정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쓰면 되니까. 이게 학생들이 게시판에 질문하는 거 보면 정말 디테일하고 특이한 경우들을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쓰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큰 관심 없습니다. 답이 맞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원고지 작성법이라는 건 하나의 의사소통을 위한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상대가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강박 갖지 말고 지금 배운 정도의 내용만 잘 숙지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원고지에 글 쓰는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고지 양식은 공개자료실에 올라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발표한 대학들의 자료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논술 기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 올 겁니다.